지금까지 우리는 HTML 문서의 기본적인 구조와 이들 연관된 태그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HTML 문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이제 이들 태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 요소는 태그와 애트리뷰트로 구성됩니다. 태그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있어서 시작 태그로 태그를 시작해서 끝 태그로 끝을 냅니다. 끝 태그는 시작 태그와 동일하지만 앞에 슬래시가 붙죠. 보통은 엔드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 엔드 태그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했죠. 이 타이틀 태그 시작 태그고 슬래시로 시작하는 태그가 엔드 태그입니다. 이 사이에 컨텐츠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HTML 기초라고 하는 컨텐츠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HTML 기초라고 하는 컨텐츠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를 붙임으로써 이 HTML 기초라고 하는 텍스트가 웹페이지의 타이틀, 즉 제목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태그는 컨텐츠라고 하는 기본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태그가 타이틀과 같이 엔드 태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메타 태그는 엔드 태그가 없죠. 이렇게 엔드 태그가 없는 태그들도 있습니다. 태그는 애트리뷰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값과 이름 이렇게 쌍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 이름 이퀄 애트리뷰트 값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메타 태그는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UTF-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캐릭터 셋이 애트리뷰트 명이고 UTF-8이 애트리뷰트 값입니다. 대부분의 태그는 ID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갖습니다. ID는 아이덴티피어, 즉 식별자라고 하는 건데 각각의 HTML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또 중요한 애트리뷰트로 스타일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웹 디자이너에게 아주 유용한 애트리뷰트입니다. HTML 요소를 어떤 스타일로 보여지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지정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HTML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버전은 HTML5죠. 5 버전이에요. 느낌표 독타입의 태그는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HTML이 HTML5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HTML 문서들이 HTML5 유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느낌표 독타입 태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규칙입니다. 어차피 HTML 포함해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규칙, 즉 문법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문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HTML을 작성할 때도 그 규칙, 즉 문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웹브라우저가 우리가 작성한 HTML 문서를 로드해서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HTML 문서는 항상 HTML 태그로 시작해서 end HTML 태그로 끝납니다. 예외 없이 그렇죠. 그리고 HTML 문서는 머릿말과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HTML 태그는 랭 애트리뷰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랭 애트리뷰트 값은 주 언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 언어. 영어인 경우엔 여기가 EN이 되고 한국어인 경우엔 KO가 됩니다. 특별히 이 랭 애트리뷰트는 시각장애인에게 아주 중요한 애트리뷰트입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이 웹페이지를 볼 때 랭 애트리뷰트가 지정되어 있으면 해당 언어에 맞게 점자나 소리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애트리뷰트인 것이죠.
랭 equal KO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웹브라우저가 한국어로 읽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랭 애트리뷰트는 웹브라우저가 보조수단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그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애트리뷰트입니다. HTML 머리말은 헤드 태그로 시작해서 엔드 헤드 태그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HTML 문서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타이틀 태그는 이 HTML 문서의 제목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고요. 메타 태그에는 이 HTML 문서가 어떤 문자 세트로 되어 있느냐, 또는 저자가 누구냐, 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 태그 안에는 일반적으로 링크 태그가 오는데, 링크 태그는 나중에 여러분 하시게 될 스타일 시트들의 정보를 지정해 줍니다. 사용하게 되는 스타일 시트가 뭐냐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 헤드 태그에서 제공해 주는 메타 정보 중 문자 세트는 특별히 한국어를 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 정보입니다. 이것을 문자 세트를 영어로 캐릭터 셋, 문자 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자 세트는 메타 태그에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에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이 문자 세트 메타 정보를 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웹 브라우저가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해서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글을 쓰는 우리에게는 항상 여기에 문자 셋을 UTF-8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글이 유니코드라고 하는 문자 셋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는 문자 하나를 표현하는데 한 바이트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한 바이트 가지고 되질 않죠. 일본어나 중국어를 포함해서 아시아의 모든 문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2바이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데 영문자든 아시아 문자든 상관없이 2바이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이러한 유니코드 코딩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에 UTF-8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메타 정보가 없더라도 웹브라우저는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캐릭터 셋 메타 정보가 없는 웹페이지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때 한글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캐릭터 셋 메타 정보를 지정해 줬을 때 웹브라우저가 혹시나 잘못된 예측으로 다른 인코딩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웹브라우저가 정확한 인코딩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 셋 메타 정보에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인코딩 방식을 지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버리면 문자가 깨진다든지 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문자 세트 메타 정보를 지정해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HTML 문서에 UTF-8 캐릭터 셋 메타 정보를 항상 지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ML 본문은 바디 태그로 시작해서 바디 태그로 끝납니다. 이 안에 다양한 태그들이 오는 거죠. 머릿말 태그, 단락 태그, 이미지 태그, 하이퍼링크 태그, 목록 태그, 테이블 태그, 폼 태그, 멀티미디어 태그 이런 등등의 많은 태그들이 이 HTML 본문에 포함이 돼서
컨텐츠의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웹브라우저가 그 컨텐츠를 목적에 맞게 잘 표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HTML 본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특별한 유형의 태그가 있습니다. 꺽쇠가루 느낌표 대시대시로 시작하고 대시대시 꺽쇠가루 닫기로 끝나는 이런 태그죠. 이것을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석. 영어로는 커멘트가 되겠죠. 이 주석 태그 사이에 있는 컨텐츠들은 웹브라우저가 이 HTML을 해석할 때 무시하게 됩니다. 웹브라우저가 무시합니다. 결국 웹브라우저가 주석 안에 있는 컨텐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석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웹브라우저가 그 정보를 해석해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주석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HTML 문서는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웹 개발자도 여러분이 작성한 HTML 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웹 개발자에게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코드를 작성을 했는지 주석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다른 개발자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석이 다른 개발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석을 작성한 본인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 6개월 전에 웹문서를 작성했는데 여러분의 팀장이 그것을 다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가정합시다. 사실상 5, 6개월 전의 일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코드를 작성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석을 잘 달아놨다면 여러분이 예전에 작성했던 코드가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석은 상당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사실상 많은 개발자들이 글을 쓰기 싫어서 주석 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석을 잘 달아놓으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HTML에서 재밌는 거 하나는 공백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문자라든지 아니면 엔터키를 쳤을 때의 문자라든지 탭키를 쳤을 때의 문자라든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HTML에서는 하나의 띄어쓰기를 제외한 모든 공백 문자들은 전부 다 무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하고 한 칸 띄죠. 요거는 유효한 게 되죠. 대한민국 한 칸 띄고 여기 띄어쓰기는 의미가 있죠. 입니다 하고 뒤에 엔터키가 옵니다. 점 다음에 엔터키가 오는데 이 엔터키는 그냥 하나의 공백 문자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행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이 띄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띄어쓰기를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띄어쓰기는 무시되고 띄어쓰기 하나만 유효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유효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엔터키가 치면 이것은 하나의 띄어쓰기로 간주되고 다음 행으로 이동하는 것은 무시가 됩니다. 여기 우리나라는 하고 대한민국 사이에 많은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여기도 유효한 하나의 띄어쓰기가 있고 엔터키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터키는 하나의 공백으로 간주하고 다음 행으로 이동하는 것은 무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HTML 문서로 작성해 보면은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 개의 띄어쓰기는 무시가 되고 여기에는 엔터키가 공백 문자 하나로만 간주되고 여기에는 띄어쓰기가 하나 무시가 되고 여기도 엔터키가 공백 문자를 하나로 간주되고 여기에는 많은 띄어쓰기들이 무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터키는 무시가 되고 여기도 엔터키 무시가 되고 여기도 엔터키가 무시가 됩니다. 이거를 코드로 작성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index.html에서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삭제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하나, 대한민국 스페이스 하나, 입니다. 점. 이 점이 여기서 이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하나 더 치겠습니다. 없애주기 위해서. 그리고 엔터키.
우리나라는 이번엔 스페이스 2개. 대한민국 스페이스 하나 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더 주고 엔터키 주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탭키를 치겠습니다. 탭 하나, 탭 둘, 탭 세 개.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엔터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엔터키를 치죠. 엔터키.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그리고 여기에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게 쭉 나열되고 있죠.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띄어쓰기를 제외한 모든 띄어쓰기나 공백 문자들은 전부 다 무시가 됩니다. 이번 모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